오늘은 좀 시작이 늦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 채널명도 지었습니다. 할 말은 하고 채널.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요. 근데 좀 길어서 지루하시거나 좀 그러시면은 일단 풀 텍스트도 같이 링크를 올릴 테니 그걸 보십시오. 금방 끝날 줄 알았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5, 6월 엿가락처럼 늘어져서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내고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둘 다 참 깡다고 대단합니다. 몇 주 전인가 우크라이나 군부에서 한국인 전사자가 있었다는 발표를 했는데 정신나간 이모데이 말고도 부모님이 주신 소중한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나라에 해악을 끼치는 인간들이 또 많기는 많습니다. 이 대목에서 남의 나라를 침략한 전쟁광을 응원하느냐라고 질타를 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이기는 편입니다. 그래야 생기는 또꼬물이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제 원인이나 누구의 탓을 하기보다는 좀 더 거국적이고 우주적인 시각에서 이 전쟁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 그 이유는 방금 설명했잖아요. 누가 뒤지든 간에 우리부터 살고 봐야 되잖아요.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우야등등 이 잔치반에 한 다리 끼어서 숟가락을 얹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정무적인 감각이 없는 자들을 대통령으로 뽑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우리도 그랬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친구 바지 내리고 거시기로 피아노 두들기며 저질 코미디 했잖아요. 그런 놈이 대통령을 하고 출세는 했습니다만은 뭐잖아. 염라대왕을 아련할 운명인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전쟁의 시작은 우크라이나가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러시아는 중세 때부터 유럽의 동진을 아주 두려워했는데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잠깐만요. 그 전에 국가란 것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려봐야 될 것 같아요. 국가란 존재는 따로 떼놓은 낱개로 본다면 생물계의 최약체인 인간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든 집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이 집합은 계급으로 나뉘어지고 점차 낱개의 보호란 목적에 이 나뉘어진 계급의 보전을 통해서 기득권을 영원히 가져가려는 지배계층의 욕망이 어우러져서 말 같지 않은 민족주의라는 게 생겨나고 그것이 또 발전해서 국가의 존재를 정의하는 이념으로 발전한 것이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이게 좀 더듬거렸지만은 풀텍스트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쉽게 말해서 피부색, 언어, 문화 등등을 공유하는 인간들이 테두리 치고 물타리 치고 그 안에서 약한 자를 사육하면서 핍받는 구조가 국가라는 것이고 이런 전쟁들은 내가 먹을 양식과 가축들을 다른 나라와는 나눌 수 없겠다는 그런 없다라는 이기적 차원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죠. 심했다고 한다면은 할 말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측면에서 중세 때부터 러시아는 실질적인 유럽의 패자였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유럽들이 통합되어서 러시아를 칠까봐 항상 두려워했고 그 우려가 현실화된 사건이 바로 나폴레옹과 히틀러의 침략입니다. 아주 개박살이 났습니다. 근데 소련으로 이제 통합되고 있는 동안에는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그 강대국이었지만 해체되고 난 이후에는 동구권이 서방으로 흡수되기 시작하자 이 두려움이 이제 현실화될까봐 점점 더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했던 거죠. 자, 여기서 사진 하나 보십시오. 이 국기 보면 우리 어떻습니까? 짜증나죠?
서방이 먼저 전쟁을 걸 리가 있나 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에게 일본 어떻습니까? 일본에게 침략을 당하고 해방된 지 100년이 다 지나가는 세월이 흘러갔지만 우리 경계를 안 늦춥니다. 언제든지 부활할 수 있는 대동아 공영을 앞세운 일본 제국주의, 그리고 이런 제국주의를 신봉하는 극우 세력들이 일본 내에서 발호를 하고 이들이 노골적으로 야욕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 러시아 쪽으로 한번 보죠. 우리처럼 이제 우리가 일본에게 그 어디 터지고 깨진 것처럼 나폴레옹한테 박살나고 히틀러에게 작살나고 그 시간대가 우리하고 비슷하단 말이죠. 그건 정말 참을 수 없는 치욕인 동시에 극복하기 힘든 두려운 가능성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유럽도 지금 보면은 극우라든지 네오나치, 백호주의 이런 위험한 사상들이 창궐하고 있고 실제로 이런 사상의 저전자들이 권력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런 와중에 우리처럼 스폰지 역할을 하던 우크라이나에서 친러 정부가 부패로 무너져 버린 거죠. 그리고 저 멍청한 젤렌스키가 정권을 잡았고 실제 이번 전쟁의 도화선, 명분이 된 돈바스 지역의 러시아인 학살 사건까지 발생합니다. 근데 이거는 근거 없는 러시아의 명분용, 전쟁 명분용 가짜 뉴스라는 게 정설로 밝혀졌죠. 어쨌든 간에 그 전에 젤렌스키는 또 위험한 도박을 감행합니다. EU 가입과 나토 동맹 합류. 이건 러시아 코앞에다가 서방 세력이 진격한다는 의미고, 나폴레옹과 히틀러를 경험한 그들 입장에서는 정말 거대한 위협인 거죠. 결국 러시아는 내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행동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고, 그 명분으로 내세운 게 바로 이제 돈바스 사건이죠. 요약을 하자면은 지능 낮은 젤렌스키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러시아의 밥그릇을 건드리는 우를 먼저 범했고, 이를 받아들이려 했던 서방의 야욕이 이번 전쟁의 원인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러시아의 야욕이 아니에요. 자, 그런 측면에서 또 실익 측면에서 우린 러시아를 지지하면 안 되는 상황이겠죠. 왜 그런지 좀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하지만 무식할 정도로 용감했던 전 정부는 남침에 대비해서 비축해뒀던 50만 발의 포탄까지 지원하고 한 발 더 나가서 러시아 침공을 비난하는 성명까지 발표했잖아요. 이거 얼마나 멍청한 짓입니다. 예? 여기에는 그 3부를 통해서 뭔가 좀 큰 이익을 취하려 했던 두 쓰레기의 야욕도 요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쟁부 때 어땠습니까? 전쟁터까지 가가지고 방문하는 만용도 부리고, 저 미친놈 초청해서 식사 대접하고 뭐 전폭적인 지원을 다 하니 만에, 아이고 정말 그때 그 보고 내가 참 기가 막혀서,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저 좋다고 악사하는 꼬라지 보십시오. 저놈이 이 사단의 핵심일 수 있습니다. 삼부라는. 쟤는 왜 그 좋은 머리로 그 부동산 쪽으로 그렇게 머리가 발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러시아 시장 완전 개박살나고, 때마침 퍼지는 혐중 때문에 중국 시장도 날리고, 전쟁 비용을 대려고 러시아에서 싼값으로 뿌려대던 그 석유와 천연가스에는 입도 못 대보고 미국이 시키는 대로 개처럼 끌려다녔잖아요. 물론 당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던 지지하던 바이든 눈치를 안 볼 수는 없었겠지만은 적당히 인도적 차원의 지원만 하고 아가리 쳐닫고 있었다면은 현대자동차가 그 큰 공장을 단돈 1원에 매각하고 쫓겨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엔 글로 보여드릴게요. 한 놈이라도 똘똘했다면 그 술주정경이 옆에서 제대로 조언을 하고, 그랬다면은 오늘날 저렇게 서럽게 콩밥까지 처먹지는 않았을 텐데, 초록은 동색이라고 같이 뻘짓을 해대니 결국 어떻게 됐나요? 러시아하고 북한은 둘도 없는 혈맹이 되었고,
현재 우리나라는 북한, 러시아, 중국 연합정선 최전방에 미국 놈들 총알바지로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인 거죠. 어떻습니까? 그 제 말이 틀린 건 아닐 겁니다. 자, 보십시오. 러시아에 간 북한 군들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뭔가 분위기가 좀 이상해졌죠. 여러분들 그 젤렌스키가 그 백악관에서 개망신 나오고 쫓겨난 이 장면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여기 보여드릴 테니까. 처음에 분위기 좋았죠. 근데 너는 양복도 없냐는 식으로 시작해가지고 막 나중에는 은혜도 모르는 놈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냥 개망신을 나오고 쫓겨났어요. 나는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미국이 푸틴한테 농락당하고. 나는 이 장면에서 미국의 속성이 정확하게 읽혀졌다고 생각합니다. 뭐 내 생각이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원래 미국은 다른 나라들을 이간질해서 분열된 상태로 두어 이익을 취하고 자국 내에서는 절대 전쟁을 하지 않는 정책을 취합니다. 그 대표적인 희생양이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가스라데프트 미력으로 일본한테 우리 팔아먹었죠. 해방과 동시에 소련하고 우리 둘이 나눠 먹었죠. 한반도 반으로 나눠서 이북은 소련, 남한은 미국. 그리고 6.25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압록강 가져가서 진격해가 다 이긴 전쟁을, 물론 그때 중공이 개입을 하기는 했지만 메가드가 핵이라도 쏴서 전쟁을 끝내자고 했지만은 확전하고 그 다음에 소련의 개입을 대전을 피한다는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메가드 모가지 샥 날려버리고 분유한 상태로 그냥 전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역사적 평가들이 많으니까 이거는 차치하고, 하여튼 미국은 이후 전쟁 방지에 힘을 썼지 우리의 염원인 통일에는 그다지 나서지 않았죠. 왜? 이건 남북이 으르렁거려야 동북아의 긴장 상태가 지속되고 그래야지만이 무기를 계속해서 팔아먹을 수 있고 또 일본을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통일한국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늑두공입니다. 그러나 반토막 난 남한과 북한은 다루기 쉬운 꼭두각시거든요. 마지막으로 이런 대치 상황의 지속은 또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에 아주 좋은 장치입니다. 그런데 만약 통일이 되면 우린 러시아, 중국과 더 가까워지겠죠. 일본하고 미국을 해양 세력이라고 한다면 이 둘은 대륙 세력입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대륙과의 협업이 우리한테 더 이득이었습니다. 그러니 미국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으로 쏠릴 위험이 있는 통일보다는 분단된 한반도가 더 좋은 거예요.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런 이야기 했다지 않습니까? 한반도만큼 훈련하기 좋은 것입니다. 상륙전, 산업전, 시가전, 핵전, 해전, 공중전 뭐든지 다 해볼 수 있는 땅은 전 세계 그래 흔하지도 않고 언제든지 네 꼴리는 대로 총 쏘고 미사일 날리며 훈련해봐라 이렇게 용인해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를 우크라이나에 대입해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미국도 유럽이 완전 통합되는 걸 원치 않고 러시아가 동부 전역을 가지고 강대해지는 것도 마땅찮아 하는 입장입니다. 어찌되었건 둘 다 항상 미국의 뒤에 줄을 서 있어야지만이 미국이 패권을 쥐고 보다 많은 파일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제는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미국이 과연 우크라이나의 EU나 나토 가입을 반기겠습니까?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합병이 좋다고도 하겠습니까? 유럽과 러시아는 앞으로도 적대적인 경쟁 관계를 위태롭게 이어나가야 하고 그 완충지대를 우크라이나가 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야 서방을 자기 우산 아래 두고 똘마니 짓도 시키고 무기도 팔아먹을 수 있는 거죠. 이제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런데도 이 멍청한 젤렌스키 놈이 땡꼬지 부리며 택도 없이 무기 달라고 생떼를 쓰니까 불러서 개망신을 주고 정신 차려라. 우리 뜻을 정확하게 알아라. 그리고 이제 이 굴욕적인 협상에 도장을 찍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전쟁이 끝난 후 우리가 과연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시멘트나 좀 팔면 다행입니다. 여기는 우리 손가락 놓을 여지가 전혀 없어요. 이미 미국 기업들이 들어가기로 했고 트럼프는 그것을 안전보장의 수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남은 건 천문학적인
전쟁 자금을 댔던 유럽의 차지죠. 거기에 어디다 숟가락을 놔요. 근데 씨발 뭐 고작 포탄 50만 발 보내고 3분 끼워 넣어 재건한다고 병신 지랄하면서 아이고 안 쪽팔립니까? 이거는 외교 실패가 아니라 거의 참화 수준입니다. 시정 잡배들이 짓거리는 이야기로 하자면은 아랫도리 대주고 기싸대기 맞은 꼬라지라고. 게다가 언제부터 우크라이나가 우리랑 친했습니까? 저 새끼들은 동해를 일변해로 표기하는 놈들이에요. 우리하고 별로 안 친해요. 우리한테 어필할 수 있는 거는 박 깔고 소모는 김태희 전지현급 미녀들 외에는 없습니다. 예? 미녀들 외에는 없어요. 근데 뭘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친한 척하고 그럽니까? 그래도 아직은 늦지 않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나 여전히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죠. 이번에 방한한 시진핑 보십시오. 존만한 새끼가 농담해도 화는 안 내고 오히려 같이 웃잖아요. 그게 유머가 시의적절해서가 아닙니다. 네가 옛날에 뭘 했든 지금부터 다시 잘해보자. 저는 제스처고, 러시아는 우리가 손만 내밀면 언제든지 팔 벌리고 깨안을 태세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게 국제 정세에서 국제 외교를 하는 자세라고 난 봅니다. 그동안 뭐 병신까지 퍼준 건 있지만은 병신들 콩밥 먹은 걸로 퉁치고 이제라도 양키놈들 눈치 봐가며 짜장면도 먹고 보드카도 마셔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참고로 오늘 이 이야기는 미국 일본도 친미주의자인 우리 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인데 이 녀석이 도대체가 들어먹을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글로 남기고 음성으로 남겨서 훗날 우리 아들의 역사를 세계를 보는 시각이 좀 넓어졌으면 하는 차원에서 올리는 영상이니까 좀 의견이 안 맞더라도 이런 생각도 있구나 하고 그냥 좀 와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제가 피곤해서 말이 좀 많이 꼬입니다. 풀텍스트 올리고 하니까 오타 같은 건 좀 양해 좀 해주십시오. 다시 고칠 시간도 없고 지금 일해야 되거든요. 감사합니다.